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행장입니다. 오늘도 초단기랑 단기 또 중기까지는 안 가고 장기 장세는 제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내내 중기 장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계속해서 저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좀 상태는 다르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 코스피랑 또 지금 보고 있는 나스닥에서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의 하향세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나스닥 1시간 보이고 코스피에서는 3년치, 20년도, 21년도, 22년도, 22년도는 한 반년치 데이터에 해당하고요. 21년도까지는 잘 오르다가 다시 박스권에 갇히고 22년도 들어서 하락세가 점점 커지고 있다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자도 많이 떨어져서 이게 이번 주는 그냥 내내 떨구는 떨어뜨리는 건가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반등이나 하락이나 이런 게 다 똑같이 돌아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6만전자가 깨지면서 외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지금 외인의 비중이 50%가 못 넘는다고 하죠. 한때 삼성전자를 50% 이상을 외인이 들고 있다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과 반면에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삼성전자가 다시 우리나라 것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받아들이셔도 되고 자 오늘 이렇게 해외 증시, 국내 증시를 본 이유는 지금 현재 장세가 해외 증시를 그냥 똑같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뭐 하락한 기간을 보자면 나스닥의 하락과 비슷한 시기에 나왔었고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은 고점에 올려는 나스닥과 달리 비트코인은 반등량이 크게 관찰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기는 똑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어제자 브리핑에 이어서 다시 또 오늘자 초단기적인 모습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자 저녁에 업로드를 해드렸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오르더라도 그 이후에는 오늘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봤었고 대략적인 방향성은 하락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시간이 이때고요. 우리가 21일 그리고 22일 22일 저녁, 21일 저녁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이 구간에서 이 정도 발생을 했다. 근데 비교를 해보자면 그냥 4% 내리고 또 여기서 2% 올리고 큰 변동성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는 이런 단기적인 모습만 보고 현재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고 30분 봉에서 5분 봉으로 넘어오다 보면은 이게 좀 더 크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쏟고 다시 올리고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다음 장세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2시니까 뭐 오후 저녁까지 아니면은 오늘 자정을 좀 넘어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는 단기 장세가 고점을 찍어보면은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채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과정이 지난 과정에 있었던 우리가 19일 또는 20일부터 시작됐었던 상승 채널과 똑같은 성격을 지닌다. 여기서는 위로 방향성을 찍었고 여기서는 아래로 방향성을 찍었고 고점을 연결하다 보면 채널이 완성이 되고 그를 위반하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추세가 변경이 된다라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드릴게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지금 장을 본다면은 방향성은 하단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이 안에서는 하락 상승 이런 것들이 존재하니까 그 부분을 짚어보자면 제가 예상한 부분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조금 오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저녁 전까지는 그러할 거고요. 만약에 반등이 존재한다면은 23시 또는 자정 부분 자정 전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자정 전후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게 왜 그러냐? 나스닥을 예를 들면 편한데 나스닥에서 갑자기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오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겹치죠. 그리고 그 시간에 찍어보면은 22시 또는 23시에 발생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나스닥의 선물 차트라서 그런데요. 즉 이 말은 현물 시장의 개장이 23시 30분, 23시 봉에 1시간 봉으로 보면은 23시 봉에 담겨져서 그러한 장세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세가 나스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서는 주요 장세는 23시에 표출이 되고요. 오늘 말씀드린 관점은 23시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즉 하향세를 그리나 23시에서 변동성이 생기는 구간에서는 다시 차트를 봐야 된다. 근데 그마저도 조금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하락 채널을 그린 다음에 만약 바닥을 찍는 타임이 나온다면은 다시 조금은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벗어나는 것은 이런 구간, 이 채널들을 벗어나는 구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차트를 다시 봐야 한다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기적인 모습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기존의 아이디어였던 5일선과 21선이 일봉상 크로스가 나면서 단기 반등, 이런 부분처럼 이동평균선을 그려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깔리는 식으로 그려졌네요. 이런 식으로 반등 크로스가 나오면서 단기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지금은 이격이 조금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굳이 제가 조금 억지 부려서 다이버전스를 체크를 하자면은 이 부분부터 일봉상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스가 형성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RSI 이상으로 격차가 너무 짧고 굳이 다이버전스로 기여를 시키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구간을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일봉상 봤을 때 가격이 내려간다. 하지만 RSI 상으로는 오른다. 리버싱이 된다. 반대로 간다. 그렇게 된다면은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신호를 준다. 그리고 상승을 시작되고 이 상승 국면에서도 이 부분에서 이 가격과 점선으로 이어놓은 부분을 잘 보시면은 가격은 올라간다. 하지만 RSI는 떨어진다. 또다시 추세 반전의 기회를 보여주고 추세가 반전이 된다. 그렇다면 지금 기다려야 하는 것은 추세 반전이 될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인데 우리의 하락 지표로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반전할 수 있는 신호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만약 제가 좀 가정을 해본다면은 내려갔을 때 RSI가 이런 형태로 그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은 이게 추세 반전의 기회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간이 일봉상 RSI 패턴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좀 매수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만 노리지 마시고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주봉상 크로스도 그러하고요. 그 부분은 5일선상 바닥으로 깔리는 구간만 만들어진다면 가능성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체크해볼 부분은 거래량이 낮아지는데 저가를 내릴 때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주기영 대표 트윗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기영 대신 주반꿀이라고 부르는 인물인데 이 지금 5줄을 요약을 하자면은 지금 바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댓글 반응으로는 야 그래서 너 샀냐? 이런 말이 댓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 결론은 항상 그렇듯이 온체인 지표는 건강하다. 하지만 바닥을 말하고 있지만은 더 내려간다면 바닥은 달라진다. 즉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온체인 지표들이 있고요. 대충 보자면은 파란색 구간이 과매도 구간으로서 바닥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도 뭐 과매도, 과매수 이런 구간을 나타내고 있고 뭐 다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봐요. 여러 지표 안 보고 MVIV Z 차트만 참고를 하고요. 여기서는 마켓캡 시총에서 실현화된 수익을 마이너스 값으로 빼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로 나눈 값을 이제 MVIV Z 값이라고 나타내는데 제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요. 그리고 제가 고려하고 있는 것도 하나고 자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많은 돈이 몰려왔고 또 뭐 선물 ETF도 출시를 하고 기존 자산과 다르게 시총이 좀 불어나서 이전과 같은 변동성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을 후행성으로 증량을 한 것은 MVIV Z값이었습니다. MVIV Z값으로서는 당연히 빨간 구간 중간 정도는 와야 되는데 살짝 걸친 형태로 고점을 마무리했었고요. 심지어 그래서 더블탑을 구성했을 때도 MVIV Z값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다라고도 해설을 할 수가 있고 점점 안전자산처럼 운용이 되어 갈 것이다라고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식이나 아니면은 부동산처럼 안전자산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이전 기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고점이 그러하다면은 저점도 조금은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까지만 한 거고요. 참고를 해볼 만한 것은 17, 18년도의 저점, 18년도의 저점은 Z값이 마이너스 0.47 값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0.25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수치를 확인하다 보면은 저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해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좀 겁내고 있을 만한 이유는 아마 해외 주식, 국내 주식, 부동산 다 해서 이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돌아서면서 이것이 리세션과 연결이 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전망 때문이 아닐까 하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가격이 2373달러 또는 2367달러 이 가격에서 머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점이 이 구간에서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도할 수 있는 만큼 매도를 했고, 자, 이 값이 음수가 나온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총보다 실현해된 수익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렇다는 것은 더 이상 팔 게 없다. 또는 공포에 질린다면은 더 이상 실현화될 코인들이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관건은 이게 얼마나 더 내려가서 저점을 만들어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저점이 드러나고 그 구간에서 리세션들, 해외 주식이 무너지고 국내 주식이 무너지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저점이라면은 비트코인은 버틸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아마 오늘 영상이 지금 시간이 오후 2시인데 저녁쯤에 업로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떤 게 올라간다 어떻게 내려간다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